네. 그거 문제 그래서 어려웠어. 응? 요번에 9월 모의고사 봤잖아요. 4학년 응. 2017년 9월. 그것보다 이게 더 어려웠어. 그것보다 이게 더 어렵다고요? 네. 너 고3 9월 고사를 봤어요? 쌤이 그 함수 문제 3문제 뽑아가지고 주셨는데. 아, 그 함수는 문과 함수인 거고요. 내가 얘기하는 21번은 이과 얘기하는 거예요. 초월함수 나와 있는 겁니다. 에이, 문과가 수학이에요. 해요. 네. 3번. 그게 수학이가 장난 똑 때리는 거지. 봐요. x바 fx. 시간이 좀 없었을 거야. 인정해. x가 0보다 커나 같대. 이렇게 커나 같고 가를 봤더니 fx가 8x에다가 2-x 0에서부터 x가 2까지 이제 쓴대요. 나 이미실수 x에 대해서 f의 x 더하기 나가 해석을 좀 잘했어야 돼. 2분의 1에 fx래요. 이렇게 자신 있는 건 요거 자신 있다 그죠? 주기가 얼마라는 소리? 주기가 2라는 소리죠 이거. fx에 x 더하기 2가 fx라는 소리가 주기가 2라는 소리인데 주기가 2씩 가면서 함수값이 반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소리야. 납득됐어요? 주기가 2이면서 함수값이 반 땅으로 떨어집니다. 여기가 중요해. 여기가 중요해. 학교 선생님들이 특히 동아고, 양서고 요번 고3 모의고사를 보셨다면 비슷한 컨셉으로 한번 내볼까? 뭐 이러실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해보러 가. 여기 2차 함수가 있죠. 여기 냄새가 일단 풍겨요. 주기가 2짜리가 0에서부터 2까지밖에 지금 쓰지 않잖아요. 2차 함수가 쓰지 않기 때문에 걔를 보러 가요.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p라는 집합이 있대요.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지. 근데 걔가 방정식의 해야. 방정식의 해니까 y는 fx라는 그래프를 그리고 y는 1이라는 상수함수를 그릴 텐데 교점의 x좌표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교점 x좌표를 찾으러 가는 거고 얘가 집합 표시가 돼 있었잖아요. 만약 중근일 수도 있잖아. 응? 중근이 1로 중근이라고 하면 얘 근 몇 개 있는 거지? 2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x-1의 제곱은 0 이렇게 있잖아. 근은 x는 1하고 1 두 개가 있는데 x를 하나만 쓰고 중근 이렇게 하기로 한 거잖아. 왜냐하면 이거 두근의 합이 2잖아요. 왼쪽으로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정리 똑바로 차려야 돼. 방정식이 있잖아. 모든 근의 합이 얼마예요? 2죠. 그러니까 근의 합이 1이 아니란 말이야. 근의 합이 2라는 소리는 중근이라는 얘기가 1, 1 두 개가 있는데 걔를 그냥 하나만 해놓고 중근했을 뿐이에요. 납득되죠? 그런데 집합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근인 경우가 나오잖니? 그럼 하나만 그냥 쓰는 거야. 이해됐죠? 하나만 쓰는 거예요. 됐어요. 화이팅. 해봅니다. 얘가 0하고 2 x절편이에요. 0하고 2니까 이렇게 그려. 0이고 2고 이렇게. 근데 x가 중간값이 1이잖아요. 대칭축이 이제 1이잖아.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8 나오거든. 이거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주기가 2짜리를 그릴 거예요. 이렇게 주기가 2짜리를 계속 그릴 때 만약에 이게 그냥 이런 말이 없었잖아. 주기가 2니까 그냥 이렇게 그릴 거라고. 이런 식으로. 여기가 4가 되고 여기가 6이 되고 좀 더 가볼까요? 하나 더 가서 이렇게 해서 8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렸을 거라고. 그런데 주기가 2짜리인데 함수값이 반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은 이렇게 됐을 거라고. 여기 함수값이 4가 되고 반이야 반? 반인 걸로 해. 반이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주기가 2짜리가 가는데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주기가 2짜리가 되는데 여기가 1이 되고 이런 식이 돼요. 함수값이 눌린 거니까. 납득됐죠? 왜 여기까지밖에 지금 안 그렸냐면 y는 1과의 교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 그랬냐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보라는 거예요. y는 1이 여기 있을 거잖아. 이렇게 하러 갑니다. 야, 아이씨, 야, 이렇게 가잖아.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나잖니. 반땅으로 떨어질 거니까. 만나지가 않잖아. 만나지가 않는 거니까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 그랬죠. 그럼 너랑 2개, 4개,
6개 여기까지 이렇게 왔을 거라고. 그러면 너랑 나랑 합하잖아요. 그럼 너의 x좌표가 있고 너의 x좌표가 있을 거라고. 두 개 사이의 평균이 1이라는 거죠. 이걸 동그라미라고 하고 이걸 세모라고 해보라고. 그러면 동그라미랑 세모의 평균이 1이라는 거잖아. 그럼 동그라미랑 세모를 합하면 얼마야? 2지. 그러니까 너의 합은 2예요. 그걸 알아. 돼요 여기까지? 또 마찬가지야. 너랑 너랑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대칭축이 3이잖아요. 3이니까 너랑 너랑 합하면 얼마? 6이라는 걸 알고. 마찬가지 사연으로 여기는 대칭축이 5잖아요. 너랑 나랑 합하면 10이라는 걸 알아요. 그죠? 합하면. 왜냐면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라며. 됐죠? 그런데 얘가 만나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집합이고 똑같은 거는 하나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 여기에 있는 원소는 only 1이에요. 뭐밖에 없냐면 7밖에 없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얘를 주르륵 합하러 가야 돼. 합하면 얼마냐? 8, 18, 25인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 잘 봐놔요. 금년 9월 모의고사랑 21번이랑 컨셉이 똑같아. 컨셉이 똑같으니까 나번 조건 잘 확인하시고 그렇게 가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예. 주기가 있는 왜 계속 좀 그려지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얘가 x값이 2씩 커지면서 이렇게 하면요. 2씩 커지면 똑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가령 여기에는 f형은 0이었죠. 네. 그러면 해보면 f의 2랑 f의 0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 x는 0 집어넣으면. 네. 그러니까 f의 0 값이랑 너랑 똑같은 거고, 그다음 너 f4랑 똑같은 거고, f6이랑 똑같은 거고, 이런 식일 거라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일 때 함수 값이 3일 때 함수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일 때 함수 값이랑 똑같아야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주기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요. 된 거죠? 그래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제 골라서 좀 풀게. 10번. 골라서 풀고 필요한 거 더 풀어드릴게. 일단 봐. 10번부터. (10번을) 보시면 x가 양수고 y가 양수래요. 집합이 두 개가 있대요. x에서 y로의 함수 그래프가 1,1을 지나고 증가함수야, 아니 감소함수야 이렇게 돼 있죠. 1,1을 지나고 있고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면 함수값이 커져. 함수값이 작아져. 감소함수란 소리예요. 다음에서 옳은 것을 골라라.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자. 그냥은 좀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짚고 넘어가자. 자, 포인트 1번. 좌표 평면상에 점이 있어요. 이렇게 A가 있고 B가 있다. 묻는 게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상황, 여기가 A, B니까 여기 있는 좌표를 곱해요. 그럼 너는 뭐냐면 이만큼의 길이가 A이고 요만큼의 길이가 B니까 무엇을 해석할 생각이냐면 넓이로 생각을 해야지,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좌표가 있는데 A분의 B를 하잖니? 그렇죠. X좌표분의 Y좌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원점으로부터 저 점까지 연결한 직선이 있을 거라고. 그 직선의 기울기라고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이런 게 있다는 거지. A, FA 이런 점이 있었을 거 아니니, 함수가 있으면. 그럼 A분의 FA를 하잖아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X좌표분의 Y좌표를 했으니까 너는 원점과 요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야 라고 판단하는 거야. 납득됐어요? 그 다음에 B, FB 이것도 어떤 함수 위에 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B분의 FB를 보는 순간 뭐라고 해석한다? 기울기로 해석한다. 그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 포인트는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감소함수인데 이 감소함수의 특징은, 다시 쓸게요. 정역에 있는 원소가 커지지 않니? 그럼 함수값이 작아져요. 이렇게 거꾸로 볼 줄도 알아야 돼. 만약에 함수값의 부호가 이렇게 결판이 나 있잖아. 왼쪽이 더 커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감소함수잖아요. 감소함수면 거꾸로 갈 줄도 알아야 돼. 여기에 있는 게 크기가 반대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납득됐어요? 왜냐하면 감소함수를 이제 그려보잖아. 이런 식일 거거든. 여기가 x의 1이고 여기가 x의 2예요. 그러다 보니 정역에 있는 수가 커지잖아요. x1보다 x2가 커지지 않니? 그럼 함수값을 보면 fx1이 더 크잖아.
fx2보다.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감소함수였대. 감소함수였다고 하면 이거 무시하세요. 이거 이제 무시하시고 fx1보다 fx2가 이제 컸대요. 얘도 무시하세요. 그림도 무시하세요. 무시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x1과 x2의 부등호가 결판이나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큰 거야. 됐어요? 그러니까 함수값의 크기와 정역에 있는 크기가 반대야. 그렇잖아요.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작아져? 그럼 함수값이 작아지잖아? 정역이 커지면 작아져. 그럼 작아지면 커져. 이렇게 되는 거잖아. 나도 돼요? 그래요. 그러니까 감소함수 했을 때는 반대예요. 그럼 거꾸로 해보자 그러면. 정리를 두 가지로 해보죠. 이렇게 fx가 감소함수래. 그러면 함수값이 커져요. 이렇게 함수값이 커졌대. 그러면 거꾸로 쓴 거야 일부러. 정역이 있어요. 왼쪽이 커 오른쪽이 커? 왼쪽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fx가 증가함수래요. 증가함수가 되면 함수값이 똑같이 커진대요. 이렇게 커지게 되면 정역에 있는 것이 크기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납득됐죠? 왜냐면 증가함수의 정의는 이런 거잖아. 정역이 커지면 함수값이 커진다. 반대로 가는 게 증가함수의 정의고 감소함수의 정의 또한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볼 줄 알아야 돼.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